2025년 7월부터 무료로 산림소득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스마트 나무 농장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피노자. 저는 약 10개월 전인 2025년 7월부터 무료로 산림소득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 산에 나무를 심고 싶은 분, 스마트 농업을 해보고 싶은 분,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분들까지 약 100여 분 정도가 저에게 사업계획서 지원 요청을 하셨고, 오늘 소개해드릴 강원도 원주 문마급 대표님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돈을 벌 생각보다 진짜 제대로 된 농장 하나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사업계획서도 계속 수정하면서 정말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스마트 나무 농장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원도 원주 문막 스마트 나무 농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처음 상담부터 지원 사업 선정, 토지 정리, 관수 설계, 그리고 실제 구축까지 10개월 동안의 과정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노자. 처음 연락이 온 것은 2025년 8월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애매한 시기였어요. 이미 대부분의 지원 사업 접수는 끝났고 마지막 남은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원주시는 비교적 늦게까지 지원 사업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문막 대표님은 이미 임업부 계좌 자격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임업부 계좌, 종재업 등록 같은 자격은 무조건 빨리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 사업은 돈보다 자격 조건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업이 나와도 자격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자격만 미리 준비돼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님과 처음 상담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농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나무를 키울 것인지, 화분 재배를 할 것인지, 노지 식재를 할 것인지, 관수는 자동으로 갈 것인지, 물탱크는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은 계획서 한 번 내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원주시청과 수차례 수정 작업이 오갔습니다. 예산 수정, 시설 규모 수정, 관수 범위 수정, 식재 계획 수정, 정말 몇 번을 고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드디어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원 사업 선정이 아니라 이 농장을 진짜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인 토지 정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땅을 밀고 돌을 걷어내고 배수 방향을 확인하고 경사도를 체크했습니다. 사실 나무 농장은 그냥 나무만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빠지는지, 배관이 어디를 지나갈지까지 전부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2차례 더 현장을 방문했고 배관 위치와 물탱크 위치를 계속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 문막 대표님은 직접 멀칭 작업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삽으로 땅을 정리하고 비닐을 펴고 라인을 맞추고 고정핀을 받고 정말 직접 하나하나 작업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농장을 좋아합니다. 대표가 직접 움직이는 농장은 결국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설치 설계입니다. 총 구축 면적은 얼마인지, 화분 식재와 노지 식재는 어떻게 나눌지, 관수 영역은 몇 구역으로 분리할지, 관정 위치, 물탱크 위치, 배관 매설 위치, 스피노자 시스템 설치 위치까지 정말 한 달 동안 계속 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3일 시공을 목표로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인건비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농장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축하면 최소 1개월, 길면 2개월도 걸립니다. 특히 관수 배관, 전자밸브, 센서, 전기, 제어기 설치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작업 인원을 하루 5명 기준으로 잡고 하루 총 인건비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3일 시공은 총 인건비가 약 300만 원입니다. 한 달, 즉 30일이 걸리면 30일 x 100만 원, 3천만 원. 그런데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사가 길어질수록 장비 대기 비용, 숙박비, 식비, 추가 운송비, 재방문 비용, 자재 분실, 현장 오류 수정, 비 오는 날 작업 중단, 추가 관리자 비용까지 계속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치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자재를 찾기 위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루퍼젯 본사까지 방문했습니다. 루퍼젯 역시 설치 시간을 줄이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사람을 덜 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스피노자 시스템, 스마트 나무 농장 시스템은 계속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정말 100번 넘게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장에서 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설치된 스피노자 시스템은 최신식 스마트 관수 시스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앱 설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채팅하듯이 농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총 12구역까지 정말 상세한 센싱과 관수 제어가 가능하고 모든 환경 데이터의 측정 분석부터 필수 관수, 미관수, 경고 알림, 예약 기능, 원격 제어까지 전부 핸드폰 하나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현장에서는 자동으로 작동하고 현장 터치스크린으로도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새벽 4시 미리 준비해놓은 자재를 하나씩 트럭에 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우리는 강원도 원주 문막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작업팀은 단 3명이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사장님이 만족하시는 비용의 농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미친 일정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다시 트럭을 끌고 양평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농수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원유 수급 문제가 터지면서 플라스틱 기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줘도 물건을 못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필요했던 것도 바로 그 농수관이었습니다. 정말 경기도와 강원도 전체를 뒤졌습니다. 농자재 업체란 업체는 전부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답이 같았습니다. 없어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못 드립니다. 그렇게 겨우 찾은 곳이 양평에 있는 경기농자재였습니다. 다행히 예전부터 몇 번 거래를 했던 업체였고 평소 거래했던 신뢰 덕분에 우리는 겨우 물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 이사가 양평으로 간 동안 저와 유 이사는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스피노자 시스템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사실상 농장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배관거리, 전선거리, 센서 연결, 유지보수 난이도, 심지어 추후 확장성까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가장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배관과 전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수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냥 물만 연결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 스마트 관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각 구역마다 센서를 설치해야 하고 전자밸브를 넣어야 하고 그 밸브를 제어할 전선을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들은 미마이고 흙 묻고 농기계가 지나가는 노지 환경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선을 바닥에 깔면 안 됩니다. 전선을 전부 CD 전선관 안에 넣어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선을 넣기 위해 요비선이라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미치는 작업입니다. 100m가 넘는 전선관 안으로 전선을 밀어넣고 반대편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나중에 땅에 매설할 구간까지 전부 계산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지나가야 차가 안 밟는지, 배수가 괜찮은지, 나중에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확장 공사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하면서 배관과 전선 위치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노자, 전선 작업을 하면서 저희는 계속 주변 산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지형 농장은 단순히 농사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변 생물들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본 건 고라니였습니다. 사실 도시 사람들은 고라니를 귀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이 녀석들은 점프력이 엄청납니다. 웬만한 울타리는 그냥 뛰어넘습니다. 저는 예전에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했었습니다. 연구소 특성상 시험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외부 동물 출입을 막으려고 전체 구역에 약 2m 가까운 콘크리트 담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라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산에 먹을 게 없어지면 이 녀석들은 농장으로 내려옵니다. 특히 어린 묘목을 정말 잘 뜯어먹습니다. 몇 년 키운 나무도 하룻밤 사이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농장은 고라니 대책이 거의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뱀이었습니다. 사실 뱀은 나무를 공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뱀 중 하나가 유혈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꽃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유혈모기도 독사라는 겁니다. 심지어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록색 꽃뱀처럼 생긴 유혈모기도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뱀은 봤지만 다행히 작업하는 동안 멧돼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 동네에도 멧돼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멧돼지는 고라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울타리는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특히 냄새 맡고 들어오면 땅을 뒤집고 배관을 깨고 시설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가장 위험한 동물은 따로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울타리도 없고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 한 개에 10만 원짜리 화분이 수십 개, 수백 개 널려 있다? 무조건 가져갑니다. 고라니는 몇 개 뜯어먹고 끝납니다. 멧돼지도 일부만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가져갑니다. 차 끌고 와서 싹 실어갑니다. 심지어 CCTV 있어도 번호판 가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울타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고라니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람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2일차부터 마무리 공사까지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